경찰에서도 최혜병 사건과 완전히 똑같은 수사위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건의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읽어드릴게요. 2023년 10월에 국내 유통 다국적 마약 조직이 검거가 돼요. 그래서 이 수사와 브리핑을 맡았던 사람이 백혜룡이라는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023년 11월에 마약 운반책이 폭로를 합니다. 인천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돼 있다. 그래서 4명이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이 이것저것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세관도 수사를 하고.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검찰들이 그걸 다 반려해.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반려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수사팀에서 그 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을 합니다. 네, 기피 요청서를 내죠. 그런데 남부지검 관계자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둬요. 그리고 나서 2023년 10월 5일에 영등포 경찰서 아까 경정이죠. 백혜령 형사과장한테 조병노라는 이 사람이 이제 서울경찰관의 경무관이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라고 말했고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기관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거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이거 국정감사 가면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노골적인 수사 외압이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조 경무관은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멋쟁해병. 네, 멋쟁해병. 멋쟁해병 방에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이제 승진시켜주려고 로비가 있었다라는 그 녹취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장도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라. 라고 외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은 실제로 연기됐고요. 근데 웃긴 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기간이었어요. 이때가. 그럼 대대적인 성과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관 몇 명이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이것 때문에 이 브리핑을 연기하고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관 4명이 너무 궁금하잖아. 네. 아니 실제로 경찰 쪽에서는 윤희근이 나서서 굉장히 잘했다. 잘 잡았다. 대대적으로 또 상세히 보도를 해라. 이렇게 처음에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까 등장했던 이 조 경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관을 빼자. 영등포 이 경찰서장도 용산에 의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을 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마약 수사에 대해서 세관 몇 명을 빼준 문제가 아니라 정권과 이 세관과 경찰, 검찰이 다 결탁되어 있는 굉장히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구를 빼주려고 했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빼주려고 그 외압을 저지른 곳은 어디인가. 근데 지금 용산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용산이 개입을 했다는 거는 네. 확실한 거고요. 그러면 그 세무관에 용산과 연계된 사람이 있다든지 뭐 김건희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거겠죠? 임성근을 구출하려고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인유한이 이전에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완전 마피아 범죄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곳곳에 썩지 않은 곳이 없고 이 부패의 연결고리를 다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 마피아 범죄 집단이 대한민국을 먹어 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습관적 경로. 무조건적인 거부권, 일상화된 수사 외압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최혜병 특검 건 말고도 이 관련해서도 마약건 관련해서도 수사 외압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거는 이런 폭로들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자와 같이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 공범처럼 외압을 저지르는 데서 일조를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자기의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면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정권 말기 레임덕
그리고 무너질 정권의 그 모습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한다. 네, 빨리 난파선에서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속출할 것이라고 네, 봅니다. 아니 열받는 거는 마약과의 전쟁을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사실 이태원 참사의 원인도 마약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약과의 전쟁이 쇼였다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마약과의 전쟁이 만약에 정부의 방침이었으면은 이 마약 수사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마약과의 전쟁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내 편이고 내 사람이면은 그 사람부터 빼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마약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2,200억 원어치 마약을 들여온 것이고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회 범죄로 보면 중대한 범죄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와 혹은 윤석열이 뒤를 봐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엄청난 거대한 범죄가 일순간에 묻혀버렸다는 것이 수사를 뭉개버린 거죠. 네, 예. 심지어 세관의 그 CCTV조차 제공을 못하게 했다는 게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들을 잡지 않으면은 여전히 마약 조직과 연계해가지고 또 마약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이해가 돼요. 내 사람 지키기요, 내 사람 지키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관심도 없습니다. 맞습니다.